시중에 나오는 약재로 내 마음의 용량이 너무너무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넓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자극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 자극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오고, 또는 내 용량은 큰데 내 마음의 용량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너무너무 극심하고 집요하고 극심하고 아주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용량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상처가 오는데요. 그 상처들이 이례적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동종의 상처가 다가오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응어리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냅니다. 응어리는 자연 현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응어리가 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라고 하죠. 자, 응어리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알고 계십니까? 네. 한번 불러보실까요? 자, 총 맞은 것처럼, 그죠? 네, 잘 부르시네요. 네, 여기에 보면은 주요 가사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여기 보면 너무너무 대항할 수조차 없는 논리력을 상실해서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응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대응을 할 만한 어떤 여력이 있거나 그러한 조건이라면 대응을 했겠죠. 근데 그냥 웃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없이 웃는 게 아니라 아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은, 외부의 조건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총 맞은 것처럼 자신의 신성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어리가 형성이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상처가 고정화되는 것이죠. 고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블럭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이 굳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항상 자신의 직무, 신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인, 친척, 그 다음에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직무, 이러한 모든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어 동료도 그렇지만은 내가 상하관계에 있는 직장, 선후배,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하가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하면은 부하를 바라보는 데는 좀 편하죠. 이 응어리가 미쳐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즐기가 못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그런 걸 발견했다고 하면 이거 아주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응어리는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과거의 어떤 상처에 대한 기억을 자꾸 되살려줍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 만약에 저처럼 생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저 같은 사람만 보면 과거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만 보면 자꾸 싫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만 보면 자꾸 밀어내고 싶고, 그 사람만 보면 거부감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웃는 모습이 그렇다는 이유, 눈이 예전 그 사람하고 닮았다는 이유, 목소리가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꾸 그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볼, 무엇보다도 내가 괴로워집니다. 나무에 이제 우리가 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가 절단되거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나무들은 이렇게 스스로 보호색을 띠고 좀 물질을 보내서 그것이 흉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괭이의 다 일종이죠. 네, 그렇습니다만 인간은 그래가지고 그런 자정작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있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일단 응어리가 형성이 되면 전혀 쉽지 않다. 그런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한을 보면 팔자풀이를 해보면요. 한은 억울함, 원통함, 원망, 뉘우침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음심에다가 머무를 간이 포함되어서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분하게, 그 다음에 뉘우침도 들어가 있는데요. 위에 세 가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뭘 뉘우친다는 것이냐? 그때 왜 내가 그거를 못했나? 그때 내가 좀 뭘 좀 잘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당당히 내가 한번 소리라도 질러봤으면 내가 그때를 좀 공부를 잘해봤으면 후회 없이 잘한다는 의미보다 그때 내가 왜 그걸 못했나? 기술을 못 익혔나? 왜 그것을 좀 멋있게 처신을 못했나?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마음이 머무르시게 되고 뉘우치게 되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나서지를 못했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어리가 지나치게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한이 되는데요. 종종 이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종종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되게 한이 맺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처가 응어리가 되고 응어리가 바로 한이 된다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결코 놔둬서는 안 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여기 동작 행복지원센터 끝에 가면 마음건강센터가 있죠. 거기를 가셔도 되고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그런 게 아닌가. 또는 저희 50플러스 동작 50플러스 센터 심층 상담실에 오셔도 되고 또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독서를 하신다든가 또는 이제 그 밖의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냥 놔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성공적인 취창업에 지장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들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그런 관계로 마음속에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그것이 먼저 급선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걸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고서 이런 노력이 병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저기 아까 말씀드린 동작 50% 명상이라고 명상을 한 1, 2분이라도 해보시겠습니까? 명상이 바로 이런 응어리, 상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앉으신 자리가 이렇게 뭐 팔걸이가 없죠?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살포시 의자에 얹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뭐 발냄새 난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양말을 저기 신발을 벗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손을 살포시 무릎 위에 얹으시고 자, 우리 몸은 척추라고 하는 빨랫대가 있습니다. 빨랫대에는 뭐가 걸려있죠? 빨래가 걸려있죠. 그러니까 척추를 제외한 것은 전부 빨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깨를 비롯한 몸의 힘을 다 빼시고 이완시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몸을 일직선을 두고 오로지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아랫배에만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서 지금부터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하고 싶으시고 자, 숨을 쉬실 때는 코로 쉬십니다. 입을 다물고 숨을 코로 쭉 아랫배까지 조금 강하게 이렇게 들이쉬시고 내쉴 때는 약간 약하게 내쉬시고 그 길이는 같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해보시는데요. 자, 거울을 보시죠. 아까는 사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야. 제가 저를 영상하는 제 그림을 제가 컴퓨터로 그려봤는데요. 자, 이제 선생님들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영상하는 자세를요. 거울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아랫배까지 숨이 도달하면 천천히 숨을 내쉬십니다. 이럴 때 모든 마음은
아랫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시고 숨을 내쉬시는데 멈추는 동작은 없습니다. 계속 숨을 또 들이마시고 자기 능력에 맞게 몇 초 몇 초 그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내쉬시고 이러는 동안에도 항상 마음은 아랫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 내쉬시고 어떤 분은 3초, 어떤 분은 5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숨을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자, 1분만 이제 저의 말씀 없이 해보시겠습니다. 잡념이 들면 잡념 그대로 놔두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직 다시 마음을 챙겨서 아랫배에 마음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눈은 감고 있으시면서 천천히 호흡을 중단하시고 호흡을 평상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눈은 그대로 감고 있으시면서 자, 한 3분의 1쯤 눈을 뜨세요. 천천히 3분의 2쯤 눈을 뜨시고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똑같이 보이시죠? 네. 제가 언급해 드려도 아주 얼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두워 보이고 좋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지만은 지금 이러한 명상은 아무런 부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이니까요. 자주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상처와 그 다음에 응어리 그리고 한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렇게 해야 우리의 후반 인생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Everyone can do something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의 재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재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있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의 것을 좋아라 느끼고 남의 것을 또 지나치다 보면 숭상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을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동양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는 나 자신을 그런 것인데 이것은 서양의 우화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서양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은 첫째 다람쥐가 있고 그다음에 올빼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두 사람을 지금 좀 모시겠습니다. 첫째 다람쥐 역을 하실 분하고요. 올빼미 역을 하실 분하고 두 선생님만 선착순으로 모시겠습니다. 맨 끝에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말아요. 물고기와 새들은 나무의 길을 기어오를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취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작 90% 센터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죠. 나오시면은 또 이쪽에 있고요. 저희 데스크가 있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심층 상담실이 있는데 저희들 5사람의 컨설턴트가 여러분들을 7가지 영역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취창업에 대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수십 년 한 분야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다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면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창업 역량 진단입니다. 업무 경영 실적, 조직 관리 네트워크, 기술 수준 개발 역량, 자금 조달, 그리고 경영 관리 사업화, 영업 마케팅 이렇게 6가지 분야인데요. 내가 과연 창업에 있어서 창업을 할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이 6가지 분야 중에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나? 더 가지고 있고 덜 가지고 있나? 여기 이제 총량지와 측정치를 제가 이건 전문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조금 채워진 면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은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솔직하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것을 기재하시면 어느 정도 마음속에 측정치가 측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이유는 나는 어떤 점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점을 조금 보완해야 되고 또 특화된 어떤 점에 대해서 내가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런 점을 가늠하시기에 딱 좋은 그런 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6가지의 점들은 창업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갖추어 주셔야 할 그런 요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취업 역량에도 이런 6가지의 진단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진로 심리학자 홀랜드라고 하는 분이 만든 진로 적성 검사 도구인데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져야 되는데 제가 도표를 좀 이렇게 했는데요. 리얼리스틱, 실제형은 제가 설명을 올리자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될까요? 밀림공, 절삭공 등등의 또 이렇게 구두를 닦으시는 분, 아니면 어떤 장인, 이런 식으로 열쇠공,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잘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죠. 탐구형, 좀 과학형 인간으로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호기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탐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역사가 발전돼 온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술형. 예술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술가형과 예술적인 형이 있습니다. 예술가형은 그냥 그대로 예술적인 그 모든 품성을 그 자신이 다 삶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업화해야 되겠죠. 예술가형인, 예술적인 형이 있는데요. 그것을 직업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예술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나에게 예술형적인 기질이 있는가, 적성이 있는가. 있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는 직업으로 연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술적인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회를 또 가져서 예술가로 또 재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태도라는 것이 거기에서 저희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사회 소셜인데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남들과 나누지 않고는 못 배웁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승자독식, 혼자서 이렇게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좀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런 경우고요. 기업형은 이 사회형과는 약간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완전히 그렇지만 않습니다. 기업형이라고 해서 다 마음이 차갑습니까? 욕심만 많습니까? 천만에요.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기업이나 국가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업가적인, 기업형적인 그런 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약간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한쪽은 뭐 좋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습형, 관습형은 굉장히 이제 그 윗사람에게 잘 복종한다고 할까요? 예로부터 만들어진 그것을 잘 변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을 잘 지킨다든가 예의를 잘 이렇게 준수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6가지의 형태의 적성이 좋다 나쁘다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지 내 안에서 어떤 적성이 있을까 하는 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 겁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경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와 소셜 사회연구와 기업편이 다 있죠. 근데 이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기입하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기 워크넷 아시죠? 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입니다. 워크넷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거기 들어가면 그런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유료로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이 궁금하시면 저희 신청 상담실을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홀랜드 박사의 그 6가지 유형 중에 기업형과 사업형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기업형은 좀 도전적이고 냉철합니다. 이 정에 이끌리면 어떻게 경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실적이 없이요 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 실익, 나에게 앞으로 뭐 그런 말 있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건 실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익을 중시하고 효율을 중시합니다. 꼭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효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내 능력을 다 보여준 다음에 성과를 얻은 다음에 나눌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나한테 뭐 처음부터 나누라 하지 말란 말이죠. 네, 제가 먼저 성취한 다음에 나누고 나누지 않는 건 내 속 아니지 처음부터 내 거를 뺏어가는 듯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가서 기부를 하든 후원을 하든 내가 갖든 놔두라는 것이죠. 그런 특성들이 있는 건데요. 자, 사회형은 좀 배려하고 온정주의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잘 어울리겠죠.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이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성격이 더 많은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 능력을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입니다. 이장인 가수가 모두 드리리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네, 특성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밀히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나누기는 어려울지라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직장인이죠. 너무너무 성실하고 조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뤄냅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 그래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본인이 재화를 벌어들입니다. 직장인이죠. 성실한 직장인. 창업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가지 신경을 다 쓰고 있죠. 혼자서. 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못 견뎌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이런 분들이 또 주위에 적지 않은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을 하다가 창업자가 되기도 하고요. 직장인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나는 창업자는 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마치 창업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스스로 벽을 내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계셨던 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지사장도 하시고 대기업 임원도 하신 분인데 막상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점포를 차렸습니다. 근데 점포가 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점포인데 몇백억 원의 그 결제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몇십만 원도 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막상 내가 하는 것과 남의 돈 안에서 그 안에서 결제 시스템에 운전이 잘 적응돼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직장인이 또 성실한 창업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실한 직장인이 또 훌륭한 창업자가 되는 예도 또 적지 않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검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왜 직장인을 마다하고 창업자가 되는가? 이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나는 이래서 창업을 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솔직한 태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기질, 적성 이것을 또 무시하면 또 이것도 쉽지가 않죠. 오히려 이거의 반이나 반의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취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취업 아니면 창업이죠. 오늘의 주제가 취창업이니까요. 자, 취업을 보시면 저희 그 동자 50% 센터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보람 일자리입니다. 보람 일자리는 만 50세에서 만 64세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말씀을 다 드릴까요? 시간당 7,5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달에 57시간을 일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받는 급여는 42만 7,500원입니다. 솔직하죠? 네. 이것이 이제 받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 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뭐 백지장도 만들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에게 한 축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람 일자리는 실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10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보람 일자리인데요. 누가 여기를 강제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일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이모작 후반기가 더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취지로 보람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보람 일자리를 하다가 자신의 귀중한 적성을 잘 찾고 또 직장도 찾고 또 발전시키고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요. IT 서포터즈는 IT에 좀 자신 있는 또 스마트 영상 작가도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습의 기회를 또 드립니다. 물론 적성을 좀 있으셔야 되겠지만 또 사례관리 서포터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에게 대단히 유리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실습의 기회를 드리고 사회복지위원, 동사무소에 그런 분들을 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이 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구매 영업지원단도 마찬가지고요. 또 컨설턴트 모데레이터,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맥가이버 이렇게 동네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막 그냥 가서 이렇게 대가 없이 고쳐주시고 저희 아는 시골에 어떤 분들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가서 무슨 뭐 마을에 무슨 경사가 나면은 이렇게 전기선부터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한두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무료로 하지 마시고 돈을 받으시면서 하시라는 거죠. 하시게 되면 압니까? 나중에 그런 전파상도 하실 수가 있고 전기 재료상 나아가서는 전기 공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적성을 이렇게 키워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로당 코디네이터,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여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학교 안전관리 서포터, 학교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실행도 일정 부분 실행도 하시는 분들이고요. 취업지원관은 대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파견되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그 졸업생, 졸업에 지을만 학생들을 취업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에 관심이 있고 교육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합니다. 자, 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만 말씀드렸죠. 또 인성 교육 활동가, 생태 보전 활동가, 마음 돌봄 활동가, 건강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직종인가요? 신직종이라고 불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잘 적성을 찾아서 능력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 그 동작 50% 센터 상담센터의 신층 상담실에 저희 5분의 컨설턴트들은 이렇게 보람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정보를 드리고 그와 더불어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뿐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신청에 임하시는 등등에 대해서 상담을 잘 해드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 일자리는요 50세 이상, 60세 이상인데요. 주로 이제 청소, 경비, 주방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를 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아주 뭐 이렇게 고급 직업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전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술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 구인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 특별원 같은 그런 분입니다. 50대는 뽑지 않습니다. 차별을 해요. 50대로. 60세가 넘어야 뽑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특별원에 보면 있고 정신보험 병원보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신과 의원, 병원급에서 보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그 사람은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신체적인 힘이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이 좀 그런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를 딴다든가 그 밖에 그 상담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또 그렇게 직업이 발전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과기공소 배달 이건 이제 치과기공소가 각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물들을 각 치과에 배달하는 일입니다. 물론 월급은 한 11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또 단순한 스트레스가 좀 덜 받는 일, 그런 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차 관리, 운전, 또 이제 그런 일들에 이제 종사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아까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보람 일자리에서 장애인 여러분들의 운전 차량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운전 실력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추상적으로 지금 여기다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실제로 이 시간으로 올라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저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제 말이 맞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아주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 워크넷에서 하고 있죠. 워크넷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워크넷에서 봤는데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도 저희 컨설턴트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등록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저희 동작 50% 센터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김민호 담당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자리를 등록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일자리를 담당하시니까요. 그분에게 구직표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그걸 보고 연락해오는 그런 기업들도 또한 있겠습니다. 그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좀 끊기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형태는 아주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력을 너무 일찍 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했다거나 정년퇴직을 했다거나
정년도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내가 이건 너무 아깝다. 왜 국가가 나를 갖다가 회사가 사교로 나를 갖다가 나가게 하느냐. 이건 아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없어서 나오는 몰라도 그 회사가 뭔데? 국가가 뭔데? 뭔데라는 말은 그분들을 경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경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이것은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재교육을 전제로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엊그제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임원이셨던 분이 직원 한 너댓 명, 한 10명, 20명의 직장에 가서 적응을 하려면 쉽겠습니까? 옛날에 습성이 남아있겠죠. 30년 이상 하셨던 그 습성이 남아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른 사회적 기업 혹은 중소기업 마인드에 적합하게 부합되게 만드셔야 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과정도 함께 포함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정위원회가 추출돼서 만든 준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40세 이상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45세 이상은 또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가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지원을 받는 어떤 그 기관이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100개도 넘습니다. 그 100개가 넘는 몇백 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관마다 다 거기서 교육시켜드리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직 지원 전문가를 포함해서 기타 3D라든지 기타 무슨 회계라든지 다 거기서 가르쳐드리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나에게 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서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재직자, 일반 유형, 특화 유형인데요. 이 두 가지 일반 유형과 특화 유형에 대해서는 항상 이것이 동일합니다. 80% 이상 출석하는 경우에 월 최대 31만 6천 원의 식비 교통비를 드립니다. 교육비는 물론 괜찮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요즘에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여기 해당된다면 그냥 읽지 마시고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도 넣어보고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재교육과 재취업이 달성이 돼서 회사의 취직까지 알선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신다면 본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개 이런 기관에서는 알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선도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적은 회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력을 이대로 그냥 둔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재진입 장년 취업 교육과 중장년 취업 교육, 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매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경련, 중년, 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인데요. 전경련이 요즘에 조금 시끄럽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센터가 있고요. 무역협회도 혹시 무역을 종사하셨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 창업의 유형과 사례입니다. 아까 사회적 경제기업의 두 형태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창업입니다. 이제 취업은 잠깐 머리를 잠깐 쉬시고요. 자,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해본다면 하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사회적 기업을 이제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패션이 있어야겠죠. 열정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따라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돈 안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먹고는 살 수 있는 그 기반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성되기 위한 마켓을 위한 마켓 확보를 위한 마케팅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또 커뮤니티, 이거는 정말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프라,
인적 인프라와 커뮤니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들 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회적 기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또 거기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동조합은요, 보셨습니까? 네, 이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글쎄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그렇듯이 누구나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제일 잘났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결정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협동조합은 다 균일하게 그 의사권을 행사해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주적인 건 좋습니다만 지나치게 민주적이다 보니까 하나의 안건 가지고 한 몇 달씩 끌기도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해보니까 결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몇만 명, 몇천 명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그 자회사를요. 그리고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을 하면 그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및 이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번개같이 결정하죠. 네,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의 모기업인 협동조합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서울시에도 협동조합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돕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동작 행복지원센터 끝에 가시면은 저희 그 동작구의 그 사회적 경제 센터가 있죠. 네, 거기에서 주로 도우니까요. 멀리 가실 필요 없이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그쪽을 방문하셔서 교육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시간은 지금 한 7, 8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시면 자, 창업의 유형과 사례인데요. 제가 사례 부분을 아주 좀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생계형 창업이 있고 프랜차이즈형이 있고 아이디어형이 있고 기술 창업이 있습니다. 창업이라면 주로 이 네 가지에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생계형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마시고 일단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점포부터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창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업에는 항상 A, B, C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창업 역량표 6가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점검해보고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그것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고 못 갖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걸 도와낼 것인지 교육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금, 정부에서 요즘에 자금을 이제 정책 자금 어떻게 정책 자금을 활용하느냐 중요한 문제고 저희들도 그런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상담소를 저희 신층 상담실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자부담비가 없어서는 안 되죠. 자기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포함해서 그런 어떤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창업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한다든가 예비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먹고 살겠다고 바로 이런 것을 창업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고 생각하시면 얼른 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6개월 준비하시면 6개월 만에 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1년 준비하면 1년 만에 망합니다. 3년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만에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3년 준비하면 잘 안 망합니다. 그만큼 그걸 시사하는 것은 준비가 탄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리려고 그런 말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압니다. 멘토링을 해드려보면 압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인데요. 지금 뭐 유명한 그런 식음료 요식업 그런 브랜드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골목 상권마다 다 차지해가지고 막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가맹점주들이 많이 모이겠죠. 돈을 가지고 어떤 돈입니까? 내가 평생 모은 퇴직금, 연금 다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법이 개정이 돼서 정보 공개가 하게 돼 있습니다. 체인 사업은.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반드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정보 공개한 것을 가지고 저희 상담실에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단지 온전히 아셔야 될 부분을 모르시는 경우에 그것을 잘 설명드리고 상담해드리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혜택을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피해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형 창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했던 그런 기업 중에서도 어떤 요구르트 제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르트 제조기가 이렇게 제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 게 10시간 내지 12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그걸 또 이제 만든 다음에 또 퍼 담아야 됩니다. 번거롭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한 그 기업 그분께서는 어떤 기기를 만들었는데 우유통, 합성수지로 된 우유통이죠.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합성수지입니다. 인체는 우회한 것으로 결론이 났죠. 거기다가 그것을 꽂습니다. 꽂아가지고 8시간 두면은 그게 요구르트가 제조가 되는데요. 그거를 마개를 버리지 말고 있다가 담궈두면 냉장고에 두면 그냥 보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보관, 취급의 면에서 3가지의 그 단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형 제품이고요. 요번에는 또 두부 제조기 이런 것들이 나왔죠. 옛날부터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만 더 좀 간편하게.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희 상담실에 와주십시오. 자꾸만 저희 상담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품화시키는 그런 회사들,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런칭하는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서 런칭한다든지 그런 일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디어가 생긴 것을 그냥 두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뭐 어떤 곳에 무슨 박람회 혹은 무슨 뭐 컨테스트 이런 거를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나섰다가 그 자기의 지적재산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에 나서려면 특허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특허 등록 전에 공개가 되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피해가 되고 침해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어형 창업이고요. 기술형 창업은 뭐 이렇게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의 모양을 또 비행기의 종이 비행기의 모양을 등등의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전부 철저한 기술에 의해서인데 그거 역시 기보나 신고 기술 보증 재단이죠. 또 신용 보증 그런 두 기관의 특허를 제출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업자가 무슨 부담이겠습니까? 있어봐야 큰 부자들도 많이 쓰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하는 것이 옳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청의 정책 자금이 있으니까요. 그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워크 아니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라 하더라도 나의 여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로스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이프를 추구하면서도 내가 나의 일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옛날에는 그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파트타임이 아니라. 근데 요즘에는 보람 일자리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워크를 이 아까운 후반기의 삶을 워크로 보낸다는 것이 너무 아까우면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도 그렇게 균형적인 형태의 일자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나이를 먹었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면 창업을 하시라고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선 3년 기억하시죠? 네, 3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하시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멋있게 보입니까? 아니면 안쓰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미국에는 80세가 넘은 비행기 승무원도 있습니다. 네, 젊은 시절에 좀 해봤죠. 조금 쉬기도 해봤죠. 근데 본인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억지로 무릎을 꿇려놨느냐. 손주들 보게 하고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손주도 잘 안 봅니다. 또 있습니다. 그하고는 별개로 또 비서도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비서 할머니가 있어요. 물론 비서를 해봤겠죠. 근데 나를 그냥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비서입니다. 현지. 대단하시죠?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관계없이 타당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있는 거고요. 저희 동작 50플러스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성공적인 취창업과 자신의 인생 진로 설계에 대해서 이 시간 다뤄봤는데요. 바쁘신 시간에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